안녕하세요. 본격 먹거리 폭풍수다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의 안주현입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아선 정말 겨울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엘사처럼 예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춥다 이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식약처 미녀 공무원 남은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은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꼼짝하기 싫은데 진짜 근근히 몸을 이끌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현 씨 이런 날씨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지구가 좀 더 따뜻해져야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방과 북극 사이에는 강력한 공기의 흐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를 편서풍대라고 하고 여기에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북극의 추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에어커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공기가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그 북쪽의 찬 기온을 막지 못하고 그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겨울이 더 추워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편서풍, 뭐 제트기류, 에어커튼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는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네네. 앞으로는 뭐 뇌생녀 은미 씨라고 소개해드려야겠어요. 뇌생녀요? 마음에 드세요? 미녀가 좋으세요? 뇌생녀가 좋으세요? 뇌생녀란 말은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앞으로 뭐 한 주에 하나씩 좀 별명을 붙여드려야겠어요. 식약처의 스타가 되실 것 같아. 오늘 이 분위기 참 좋잖아요. 햇살도 막 쫙 들어오고 이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요?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도 의료기기라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우리 방송이 되게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주사기라고요? 사실 뭐 주사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소재인데요. 바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식약처 마약정책과 직원분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성동천 사무관입니다. 마약정책과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강진 연구관입니다. 네, 저는 사실 마약정책과에서 나온다고 해서 뭔가 좀 무섭지 않을까, 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하는 일은 뭐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 그리고 뭐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뭐 종합대책의 수립 마련, 뭐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정책과에서 이제 마약류나 연료물질의 지정, 그리고 품목 허가, 수출입 승인 또는 마약류 취급관리 관련해서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약 내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여러 가지네요. 네. 얼마 전에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투여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마약이 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메신저라던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예전보다 이제 새로 나오는 마약이 뭐 가격도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진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좀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좀 피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마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더불어서 가족도 그만큼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인데, 이런 유혹 정도를 이제 마약 중독자들에게 들어보면 한 10년 이상 흡연자가 금연을 할 때 느끼는 담배 피고 싶은 욕구에서 한 1000배 정도 그런 유혹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반면에 그 자신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더불어서 우리의 그 재활 교육이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10년 이상 이제 검단하시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이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 그런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단속이나 처벌 위주로 이제 많이 마약 중독자나 고마약류 사범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마약류 사범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식약처를 포함해서 뭐 복지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 이런 데서 협력을 해서 충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마약류 중독자나 마약류 사범들의 이제 사회복귀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해봤던 분들 아니면 뭐 어린 청소년들 그런 분들은 뭐 처벌을 하는 대신에 이제 조금 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조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식약처 산하의 그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이미 나오신 분들이나 뭐 본인이 회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재활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그 복지부에서 이제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뭐 외래 진료라던가 뭐 입원 치료까지 뭐 이렇게 비용을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활교육을 거치면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가요? 재범률을 조사한 이제 통계가 있긴 한데 기존에 그 아문어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그 재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훨씬 재범률이 낮다 이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대마도 마약류로 분류돼 있죠? 네, 그렇죠. 치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최근 이제 일부 국가에서 이런 그 의료용이나 기호용에 대한 그런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외에서 이제 허가받는 대마의 성분은 이제 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완화제나 또는 식욕 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 그리고 이제 관절 환자의 경련 완화제로 주로 쓰이는데 현재까지 그 나와 있는 제품은 미국, 영국 등의 5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된 의약품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료용 대마 제품 어떻게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가 치료를 위한 그 의료용 마약류는 이제 본인이 해당 나라에 직접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의사에게 처방전과 의사 소견 그런 구비서류를 일단 구해야 되고요.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우리 식약처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반환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가셔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런 희귀단체 그 질환자를 위해서 이런 마약 수입 절차에 대해서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쯤 뭐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홈쇼핑 같은 데서 햄프시드 많이 팔더라고요. 저도 햄프시드를 먹어봤는데 이게 대마의 씨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대마의 제외 부위가 있습니다. 씨앗이나 뿌리, 그리고 성숙한 줄기는 제외 부위에 해당되는데 이런 제외 부위를 이용해서 식품에 기준 규격에 맞게 생산한 대마 씨앗이나 대마 씨유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정당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드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관리 정책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 교육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와 함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식품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은미 씨, 네, 중요한 식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좀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오늘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소재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아, 미세 플라스틱? 네, 물은 우리가 매일 수시로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네, 있죠? 시중에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물은 대부분 그 페트병에 담겨 있죠. 맞아요. 독일 윈스터 화학검사청이 재사용한 그 생수병에 담긴 그 생수 38종을 검사를 했더니
그래서 그 생수 안에 네.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해요. 네, 그 발견된 플라스틱의 그 입자 크기는 대략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로 되게 미세한 크기고요. 가장 많이 검출된 거는 하나의 페트병에 미세 플라스틱 200개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뭐 페트병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왔거든요. 네, 보리차, 녹차, 그러니까요. 뭐 생수, 네. 음료, 사이다, 주스, 사이다 이런 것들이 다 페트병에 담겨 있죠, 대부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1초마다 한 2만여 개의 페트병이 와. 만들어진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한 10초 사이에도 네. 벌써 20만 개 그러네. 정도가 만들어진 거죠. 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페트병 수가 무려 한 5천억 개 와. 정도 된다고 해요. 진짜 굉장히 많죠. 네,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페트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죠? 사실 저는 뭐 물과 차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페트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조 비용이 굉장히 싸다고 해요. 네, 그리고 투명하다 보니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페트병을 재사용하다 보면은 그 플라스틱 그 구조물이 그러니까 깨져서 여러 작은 조각의 플라스틱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페트병 재사용을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가정에서는 페트병 한 번 쓰고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네. 뭐 씻어서 쓰고 네. 다시 뭐 물이나 뭐 담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뭐 운전할 때 페트병에다가 그치, 다시 네. 물을 담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시 재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앞으로는 한 번 쓰고 저희 버리도록 해요. 네, 바로바로 버려야겠네요. 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식약처 위해정보과 김기주 주무관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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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는 김기주입니다. 네, 식약처가 위해 정보 관리도 좀 하나요? 아, 예. 우리 위해정보과에서는 그 해외, 국내에서 발생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된 정보를 매일 수집하고 그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그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 정보과 이야기 굉장히 딱딱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미녀들 사이에 끼어 계셔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좀 긴장되기는 하네요.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좀 광범위하게 오염이 됐다고 하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그 미세 플라스틱도 상당히 많아요. 그 바퀴에서 마모되면서 나오는 그 미세 플라스틱도 많은데 그러한 이곳저곳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천을 따라서 강으로 유입이 되고 이 강에서 바다로 최종 유입되는 그렇게 되는. 자동차 같은 것들도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생수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환경부에서 우리 국내 24개 정수장하고 먹는 물 6개 제품 등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 그 해외에서 그 네. 검출되는 양에 비해서 국내에서 검출된 양은 극도로 좀 낮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돗물, 그다음에 그 먹는 물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좀 다른 유해 소식도 있나요? 국민들께서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식품 등을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 식품에는 그 식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성분들을 넣어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종종 있어요. 의약품 성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식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위해정보과에서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그런 위해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식약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그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예, 그쪽에다가 저희가 그 관련된 정보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 식품이 위해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꼭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일본 후생 노동성 미국산 맵쌀 정리에서 좀 곰팡이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다른 정부기관이 수입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정보는 일본 후생 노동성이 미국산 쌀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쌀에 있어서 쌀이 부패하고 변폐돼서 그 부적합했다는 정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제품이 동일 수출사에서 수출한 쌀 제품이 수입된 이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 수입된 그 제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김기주 주무관과 함께 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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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의 식품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영민 연구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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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안주현 씨는 남은 PD 소개할 적에는 네. 미녀 공모에다 하기도 하고 아, 외생녀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신영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뭐가 어울릴까? 다음 주까지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식당에 가면 좀 허름한 곳들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름하기도 하고 약간 지저분한 곳을 맛집이라 하시죠. 네, 연구관님도 어떻게 해당되세요? 뭐 이렇게 딱은 아닌데 식당이 없을 때는 갑니다. 없을 때만? 네. 또 나물 같은 걸 무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무치는 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손으로 법을 쓸 때 맛있게 했다고 하냐면 네. 이게 손에 힘이 있으니까 조물조물 무치면 이렇게 양념이 다 골고루 배이도록 하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에 조금 좋지 않은 위생적인 안 좋은 세균이 들어가더라도 발효 과정 중에서 좋은 미생물로 다 바뀌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간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된장, 김치 같은 것들은 좋은 미생물이 많이 성장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외식보다 집밥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기는 한데요. 사실 MSG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안재현 씨도 고민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입니다. 이게 그 간장을 발효하는 것 마찬가지로 네. 그 글루탄산 나트륨도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국물을 할 때 네. 멸치나 다시를 넣으면 거기도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오고요.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흔히들 MSG라 하는데 이런 MSG가 조금 이렇게 나쁘게 인식이 깔려 있어서 네. 저희 식약처에서는 MSG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원명칭인 글루탐산 나트륨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국물에서 내는 그 MSG 성분이나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파는 것들이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있는 거지 MSG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장과 뭐 된장 똑같이 발효식품입니다. 외식이 뭐 일반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중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까요? 우선 흔히 먹는 음식에서 보면 뼈다귀 해장국 있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을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지금 먹고 싶은데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뼈다귀 해장국은 이게 그 뼈를 혈액을 끈적이게 하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뼈를 우려낼 때 골수라는 성분들이 같이 우려나가지고 지방을 증가해서 이게 국물류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량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뼈다귀 해장국을 드실 때는 그 같이 들어가 있는 우거지라든지 이런 끈더기를 좀 드시고 국물량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꽁치 김치찌개에도 꽁치와 김치나 우거지가 합쳐져서 조금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 채소 같은 걸 많이 섭취해야 좋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뭐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 건가요? 메다기장국이 콜레스테롤이나 이게 뭐 포화지방은 안 좋은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야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거지랑 맞아요. 깻잎도 많다 보니까 비타민 C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뼈다귀장국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 C를 먹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비타민 C 알약 하나 더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 C를 보충할 때 이제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서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깻잎찜, 열무김치 국수, 그리고 우거지 나물 무침 것들을 드시면 맛있는 게 많네요. 녹화성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항노화에 굉장히 우수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뭐 특별히 연구관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를 이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가지? 예, 가지는 괜찮은가요? 가지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고요. 방송에서 그랬나요? 이게 뭐 아사이베리라는 음식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신이 내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음식보다 더 많은 성분들이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음식인 가지를 드시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고기, 뼈다귀 해장국, 꽁치 이런 거 먹을 때 연구관님 혼자 가지 좋은 거 드시고 제가 다 먹었죠. 그래서 동안이신가? 앞으로 동안 어떠세요? 별명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주제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대마초를 사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대마에 관한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대마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도 그 허가받은 농장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일부 주택에서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집 안에 커튼을 쳐서 이렇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난 후에 집에서 몰래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마의 제외 부위인 종자 그리고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이용한 제품 이외에는 불법이라고 하고요. 또 일부 허용하는 국가에 해외여행을 가셔서도 절대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가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환자 본인이 직접 휴대를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씨, 다음 시간에도 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실 거죠? 네, 오늘 식품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해서도 다뤄서 지난 시간보다 저는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죠? 네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먹거리 폭풍 수다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